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502페이지. 자, 제4장 중개실무 관련 법령인데, 거민계약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거민계약서가 나오는데, 이 거민계약서 부분이 우리 시험에 언제 마지막으로 나왔냐 하니까 24회 때 마지막 나왔어요. 24회 때. 24회면은 여러분들 시험은 몇 회입니까, 지금? 34회죠.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안 나왔다는 얘기, 그 사이에. 10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른다는 얘기죠. 몰라. 출제원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내보자. 너무 안 됐다 이러면서 막,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 502페이지 보시면은 거민계약서라고 해서 거민의무라고 있네. 거민의무. 자, 어떤 경우에 거민 받느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따로 거민계약서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매계약서에다가 이제 관할 시군구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거민이라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등기할 때 제출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따로 거민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장을 받은 거민 받은 계약서를 거민 계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민 의무라고 해서 거기 첫 번째 안가로 1번에 보시면 계약을 원인 나오죠. 밑줄 한번 꺼볼게요. 계약을 원인이다. 일단 계약이 돼야 돼요. 계약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민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계약이 원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예요. 그러니까는 소유권이 아니면 거민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계약이라도 소유권이 아니면 거민받을 필요 없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그리고 그 위임받은 사람, 나중에 이제 거민권자가 되겠죠. 그 위임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읍면 동장이 나올 거예요. 거민 동그라미 거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등기 원인 서면 되겠죠. 등기 원인 서면으로서 그걸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니까 필요적 기재사항, 이 말은 거민계약서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거민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옛날에 많이 외웠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에 보면 박스에 있어요. 박스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랑 거의 비슷한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당사자라고 하면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말하겠죠. 목적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물건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말하겠지. 계약일이라고 하면은 계약 체결일, 계약일. 자, 대금, 이게 이제 거래 금액을 말하겠죠. 대금. 그 다음에 개업이 있다면 개업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고요. 조건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 기한을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거의 거래 계약서, 매매 계약서, 거래 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죠? 따로 더 추가될 건 없다 이 말이지. 개업 빼고는.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는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했단 말이야. 어떻게 암기했냐 하니까 앞머리를 한번 따보세요. 당목이 됐어요. 당목은 닭모가지를 말해요. 닭모가지 알죠? 닭모가지. 그 다음에 개대 하면은 개대급박. 개대급박인데 우리 옛날에 동물은 머리를 안 해. 동물은 머리를 안 그러고 뭐라 그래 원래? 대가리라고 해요. 대가리. 동물에 대해서는. 근데 대가리도 그렇고 대급박으로 할게요. 대급박을 누가 좋아하냐 하니까 개업이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업이 좋아한다. 그래서 당목, 개대, 개조 해서 당모가지와 개대급박을 개업이 좋아한다 이렇게 외웠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안 불렀어 우리 법에. 개업이라고 안 돼 있었고요. 뭐라 돼 있었냐면은 옛날 중개업자. 지금도 우리 TV에서는 중개업자라고 얘기 많이 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다 중개업자라 그래. 부동산 중개업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법에도 중개업자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법무사, 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뭐 다 사로 끝나는데 왜 우리는 업자라고 하냐고. 사채업자도 아니고 막 너무 기분 나쁘다 아니면 업자 뭐? 그래서 바꿔달라 해가지고 바꾼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도 이걸 암기했을 거 아니에요. 중개업자 했을 때도 그때는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당목, 계대, 중조. 중개업자니까는 중조가 되겠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당모가지하고 개대급박을 중이 좋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중이 좋아한다 이러니까는 중이 상당히 싫어했어.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 중개업자가 뭘로 바뀌었냐? 그러니까 개업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다행으로. 옛날에 많이 애웠어 이렇게. 지금은 뭐 그렇게 애울 필요 없네, 그죠? 지금 거의 안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검인 절차를 보세요. 검인 절차에서 검인 신청자가 있잖아요. 검인 신청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계약 체결 당사자 중 1인 그리고 그 위임받은 사람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 변호사, 법무사.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 개업이 중개를 했죠. 그럼 개업이 검인 신청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지 검인 신청 의무는 없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검인기관 아까 어디라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그리고 그 위임받은 사람. 위임받은 사람이 읍면동장인데, 자 밑에 나오네.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데, 자 시장 등이 읍면동장한테 위임했죠. 권한을. 그러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다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이 읍면 동장들이 위임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등기관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검인 절차에서 검인 신청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검인을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검인을 교부하냐면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면서 실질적인 그 내용을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계약 내용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요건 돼 있죠, 거기. 형식적인 요건 구비 여부만 확인한다는 거지. 형식적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심사는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검인 신청 서면은 어떤 거냐 하니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계약서겠죠. 계약이니까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또는 판결서. 자, 판결서 뭐냐?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문 있죠. 그 판결서도 검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사본 두 통. 그러니까 당연히 원본은 들고 가죠. 원본하고 사본 두 통이고 판결서는 부본이라고 해요. 부본 두 통인데 그러면 검인을 하는데 원본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원본은 누굴 주겠어요? 원본은 당연히 검인을 신청하러 오는 사람한테 주겠죠. 검인 신청자한테 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사본 한 통은 누가 보관하냐면 검인권자가 보관하고요. 나머지 한 통은 누구한테 주냐면 세무서장한테 준다 돼 있어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보니까 박스 참고해 보시면요. 2개 이상 시군구의 수개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여러 개다 이 말이겠네. 2개 이상 시군구의 수개 부동산인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중 한 개의 시군구, 한 개의 시장 등기에 가서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돼 있죠? 한 군데 가면 되겠네. 두 번째 보세요. 2개 이상 시군구의 수개 부동산이다. 그러면 사본을 어떻게 제출하냐면 사본을 그 시군구 수에다가 플러스 한 통을 제출해야 돼요. 시군구가 3군데다 그러면 총 4통이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통은 검인권자가 한 통을 보관하고 나머지 각각 한 통을 각 시군구 관할 세무서장에다가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이 말이에요.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다가
각각 사본 한 통씩 각각 송부한다 이 말이지. 자, 거민의 면제라고 돼 있네. 자, 거민 면제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잖아, 그죠? 그럼 신고필증 발급받죠. 그러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건 들어봤잖아. 그리고 토지를 허가해서 허가증을 발급받았죠. 그럼 허가를 받은 것,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임목이나 광업재단이다, 공장재단이다. 그러면 거민을 받지 않는다. 이 계약서에 대해서는. 물론 소유권이 넘어가고 계약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뭐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계약서는 거민받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볼게요. 보고 등기 의무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시험에 나오는 것이 507페이지의 실명법이에요. 실명법 이게 반드시 시험에 나오겠죠. 거기 나왔다고 돼 있잖아. 33, 32, 31. 여러분 시험 나오겠죠. 예. 작년에는 작년에도 시험 문제 명의신탁 뭐 유형 이걸 물어본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물어봤어요. 작년에는. 자, 보세요. 실명법인데 목적이 먼저 나오잖아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소유권, 기타 물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물권도 다 해당이 된다 이 뜻이에요.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부합하도록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명법이잖아. 실권리자 명의. 자, 그렇게 하는 목적은 투기, 탈세, 탈법 방지, 거래 정상화, 가격 안정화,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이바지.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소유권, 기타, 물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유권만 실명 등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물권들도 다 실명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적용 범위 이게 뭐냐면 실명 등기 의무인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명의신탁의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아닌 것은 원래 명의신탁 약정이 개념이 먼저 나오고 예외가 나와야 되는데 순서를 마음대로 해놨어요. 그죠? 일단은 명의신탁 약정이 제외되는 거니까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유효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채무변제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가등기를 하는 거죠. 이건 탈세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양도담보인 경우에는요, 이 채권자가 채권자가 채무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은 얼마인지,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혀 있는 서면을 등기 신청할 때 같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양도담보인 걸 알지. 이걸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는요, 신탁자와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신탁자와 나중에 같은 제재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분 소유 공유 등기,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서로 명의를 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합니다. 자, 여기는 A가 사용하고 그다음 여기는 B가 사용하기로 하고 서로 약정을 하고 공유 등기를 하는 거지. AB 공유 등기. 그러면 서로 명의를 빌려주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동 공유 등기 되는 거지.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넘겨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신탁 재산. 자, 신탁 등기인데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했네. 그죠? 신탁법 또는 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에 따라서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것을 말하지. 자,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 나오는데 그 명의신탁 약정이 뭐냐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지금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자 있죠. 그리고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있죠. 이 사람을 나중에 나오겠죠. 이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은 실권리자라 불러요. 실제 권리자. 그리고 이 실권리자 이외의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이 실권리자 이외의 사람을 뭐라 한다? 거기 적어놨네. 뭐?
타인. 거기 타인이잖아, 타인. 아니, 내가 지금 글을 읽고 있는데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권리자 이외의 사람 뭐라고? 타인, 그 타인 적혀있죠, 타인. 자, 지금 현재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을 실권리자. 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뭐라고? 타인.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이에서 옆에 나와 있잖아.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자는 거예요? 그 타인 명의로 하자는 거지. 이 약정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약정을 안 되지. 물건 보유자 명의로 물건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실명법이. 근데 물건은 내가 보유하고 등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명법 위반이지. 실명 등기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명의신탁자가 누굽니까?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그러니까 실권리자가 신탁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탁자는 누굽니까? 실권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타인. 이 사람이 수탁자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뭐라고요? 언제나 두 번째 줄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리고 이 무효인 약정에서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 물권 변동도 뭐가 되겠어요? 등기도 무효가 되겠고 물권 변동 무효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명신탁의 유형 요게 매번 물어보는데 시험 문제 작년에는 유형을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걸 물어봤어요. 다른 걸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는 아무래도 이 명신탁의 유형을 물어볼 확률이 높다 이 말이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정리해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제가 적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적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는 유형은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자, 그래서 명의신탁 유형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자간이에요. 이자간은 다른 말로 이전형. 그러니까 사람이 몇 사람 나와? 사람이? 이자간이니까 두 사람이 나오지 뭐. 두 사람. 자, 갑이 나왔네. 그럼 누가 나와야 되겠어? 을이 나오지 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갑이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재산 공개해야 되죠. 재산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좀 맡겨두자. 너한테 좀 맡겨두자라고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갑은 누가 되겠습니까? 갑은 누가 되겠어요? 갑은 이름. 아니 그거 말고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 정일사. 그렇죠. 정일사. 우리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일사가 특별시 입한이 이장선거에 나가잖아요. 정일사가 이장선거에 나가려고 하니까 재산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친구 누구? 친구 누구? 조교약이 방금 했잖아. 조교약. 조교약의 특징이 뭐라고? 특징이 키가 크다. 거인. 도무게에 속한 거인. 그렇죠? 자, 정의사는 얼굴이 보이죠? 예. 자, 이것도 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암기법으로. 그래가지고, 정의사가, 조교한테 가가지고, 또 맡겨두자라고 약정을 하는 거지. 명의시다 약정해. 제가 적는 거랑 똑같이 적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갑이한테 소유권을 넘기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은 이제 뭐라 부릅니까? 갑은 신탁자잖아요. 이제 명의를 맡기는 사람이 신탁자죠. 을은요? 수탁자잖아요. 이 상태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뭐라고요? 정확하게 하세요. 자꾸 효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서는 없을무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 자, 무효예요.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 그러면 이 무효인 약정에서 넘어간 이 등기는 뭐라고? 등기 원인이 무효잖아요. 그 물권 변동 무효죠. 이전 등기 무효죠. 등기가 무효니까
원래 소유자로 기속이 돼야 된다. 원래 소유자는 누굽니까? 뭐 갑밖에 없네. 갑밖에 없죠? 정일사. 갑밖에 없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소유권이 이걸로 기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은 신탁 부동산에 관해서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냐 하니까 첫 번째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등기 좀 말소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친구한테 가가지고 등기 좀 말소 좀 해달라고 요구하면 친구가 말소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절대. 말소해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받아요. 안 받아. 말소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겠어? 법대로 민법에 따라 이제 진정 명의 회복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물어보지도 않겠어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돼. 근데 우리의 의리가 어떻게 하면 의리 어떻게 해 이거를? 팔아요. 우리 의리는 파는 사람이에요. 자, 누구한테 팔아 여기서? 병이 나오죠. 병이 누굽니까? 제3자잖아요. 제3자 병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선악 그 약정을 알든 모르든 간에 불문이죠. 물문이 아니고 선악 불문하고 뭐 한다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수탁자의 을의 배임 행위에 뭐 했냐? 적극가담 했네. 그죠? 뭐 많이 들어봤죠? 적극가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입니까? 예, 무효네.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 보시면 되고. 자, 약정. 자, 요 양도 있죠. 요 양도. 이 양도는 신탁자, 갑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원래 처음에 됐었어요. 근데 최근 판례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횡령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갑의 재물임을 인정 안 해주겠다 이 말이지. 갑의 재물임을 인정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횡령죄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자간이네. 이자간은 우리 시험에 잘 물어보겠습니까? 잘 안 물어봅니다. 예? 근데 이자간이 기초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중간생략형이에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요게 이제 세 사람이 나와. 3자간. 자, 갑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을이 나오죠.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어디 들어가요? 한 사람이 어디 들어가? 그냥 갑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갑 밑에 들어가. 이렇게. 그럼 갑하고 병하고 뭘 하기 때문에 갑하고 병하고 카메라 좀 옮겨야 되는데. 갑하고 병하고. 자, 이거는 갑이 병의 부동산을 사서 어떻게 한다? 네, 을의 명의로 하자는 거예요. 자, 1번. 명의신탁 약정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매매계약을. 그런 다음에 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 상태에서 갑이 누굽니까? 갑이 신탁자잖아요. 을은요? 수탁자. 그 다음에 요 병이 누구면 병은 매도인이에요. 파는 사람, 매도인.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약정은 언제나 뭐라고? 무효잖아요. 요 매매 계약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계약이죠. 얘는 유효. 자, 그 다음에 요 등기는 뭡니까? 이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요 등기는 요게 무효잖아요. 자, 요게 무효입니다. 중앙생활 명의신탁에서 물권 변동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네, 병이 이 약정을 모를 수 있습니까? 병이 이 약정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냐고? 병이 이 약정을 모를 수는 없어요. 이제 여기는 모를 수는 없지. 이거 모른다고? 모를 수 없어요. 왜? 네, 계약 체결하면 네 명의로 해야 되는데 간 명의로 해야 되는데 왜 친구 을 명의로 하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우리 약정했다고. 그 약정을 안다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얘가 무효인 거예요. 얘가 무효라고. 이 약정에서 넘어간 거거든. 자, 그러면 등기가 무효니까 원래 소유자로
기속이 돼야 되겠네. 원래 소유자는 누구냐? 갑이냐 병이냐? 이것도 문제겠죠. 원래 소유자 누구? 여기서 갑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갑이 원래 소유자가 아니에요. 병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여기로 기속이 돼. 자, 그러면 갑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자, 신탁부동산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냐 하니까 매매계약 유효하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 못해요. 못하고 일단 병을 대위를 해서 을한테 말소 청구하고 다시 이제 병 명의로 넘어왔을 때 병 상대로 해서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탁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겠네. 근데 우리 을이 어떻게 이걸 또 팔죠. 또 이거 팔아요. 7번 양도를 하죠. 누구한테 양도합니까? 정, 제3자. 제3자 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을의 배임 행위에 또 어떻게 합니까? 적극 가담이죠. 그러면 무효.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겠지. 그리고 요 양도는 또 마찬가지 갑에 대해서 행령죄가 적용됩니까? 행령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갑에 대한 행령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갑의 재물도 아니고 갑과 을 간의 위탁 신임 관계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요게 중간생활계명의 신탁.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니까 세 번째가 계약명의 신탁이에요. 자, 계약명의 신탁은 다른 말로 이제 위임행위입니까? 몇 사람이 나와요, 도? 몇 사람? 세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자, 이거는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고 한 사람 어디 들어가요? 한 사람은 요 밑에 들어가요. 이렇게. 요 차이점이에요. 일단은 위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딱 문제 봤을 때 이게 무슨 명의신탁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무슨 명의신탁인지. 종합생활형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그래서 동그라미를 딱 그려. 동그라미만 딱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돼. 저렇게 막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아시겠죠?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갑이 친구한테 뭘 주는 거예요? 매수 자금을 줍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계약명의신탁이에요. 그럼 자금 지원이라는 말이 없네. 자금 지원이라는 말이 없죠. 그럼 뭘 봐야 되냐면 누가 계약체결, 누구하고 계약 체결하는가 봐야 돼요. 저희는 신탁자하고 매도인하고 계약 체결하죠. 그러면 저거는 종합생활형이고 수탁자하고 매도인하고 계약 체결하면 이건 계약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계약을 체결하는지 잘 보셔야 돼. 계약 체결 당사자를. 그럼 판단할 수 있어요, 바로. 자, 그래가지고 자금을 줬다. 그러면 그 자금을 가지고 병의 부동산을 사서 네 명의로 가지고 있어라 하고 이제 약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을이 그 돈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이때는 잘 보세요. 이 병이 이 약정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까? 이번에는 병이 이 약정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자, 안다. 약정을 안다. 그러면 이 갑의 돈임을 안 거죠. 그러면 요 계약 무효, 이전 등기 무효예요. 모른다. 그러면 합은 아예 없는 사람이고 을이 자기 돈 가져와가지고 계약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매매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기는 거다. 지금 이게 모르는 상태예요.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누굽니까? 갑이 신탁자죠. 을은요? 수탁자죠. 병은요? 제3자는 아니고 매도인이잖아. 제3자가 늦게 나와. 처음에 없는 사람이 제3자예요. 없잖아.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자, 이 상태 잘 보세요. 이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뭐라고 했어? 무효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 매도인이 약정을 알아. 매도인이 약정을 알아. 그러면 이 약정은
무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매도인이 이 약정을 있는 사실을 몰라. 매도인이 선이야. 매도인이 선일 때 이 약정은 뭐가 되겠어요? 정확하게 하세요. 뭐? 자, 매도인이 선일 때 이 약정은 무효예요. 조심하셔야 돼. 매도인이 선이니까 모르니까 이 약정은 또 유효한갑다 이런 생각 든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매도인이 약정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약정은 일단 무조건 무효라니까. 무효예요. 요게 여러분들 이게 딱 막 시험장에 가면 막 이게 막 갑자기 딱 유효 이 생각이 든다니까. 네, 얘가 모르니까. 얘가 몰라도 이 약정은 언제나 무효예요. 자, 모르죠? 그럼 매매 계약은 뭐? 유효죠. 그럼 이전 등기 뭐? 요게 유효예요. 요게 모를 때 이전 등기 유효예요. 자, 계약도 유효, 등기도 유효.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취득해? 소유권 누가 취득해요? 을이 취득하지요. 자, 소유권 취득하는데 어떤 소유권 취득하는 데 있어? 어떤 소유권? 아주 완벽한 소유권이에요. 무슨 소유권이 있나 뭐. 아주 완전한 소유권이에요. 완벽한 소유권. 아무 하자 없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맞죠? 자, 그럼 부동산이 자유롭게 돼버렸네. 자, 그러면 갑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갑은 일단 신탁 부동산에 관한 반환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부동산이 얻게 됐다니까.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되겠다 이 말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됩니다. 뭐에 대해서? 매수 자금이잖아요. 돈은 청구할 수 있어요.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뭐 못 받더라도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돈 받은 거 이거. 그런데 우리 어떻게 또 이걸 팔아요. 또 양도하죠. 이제 누가 나와? 정이 나오죠. 정이 누구야? 제3자잖아요. 제3자 정은 마찬가지겠네.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이 말이지. 이 매도인이 악이라도 이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매도인이 악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양도는 갑에 대한 당연히 행정죄가 아니겠죠. 행정죄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죄는 다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다 행정죄는 아니에요. 갑에 대한 행정죄는 아니야. 불법 관계로도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자가 3자가 아니고 중간세약형이랑 계약맹신탕이랑 번갈아가면서 나와. 번갈아가면서. 작년에는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왔고 다른 거 이제 나머지 것들을 물어봤어. 나머지 여러분들 시험에는 아마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재작년에 이게 나왔나? 이게 나왔나? 하여튼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해야 된다. 두 개 다 해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509페이지에 명신탁의 유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는지를 지문을 보고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등기 명의신탁에서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이자간 이전형이죠. 이전형. 자, 효력부터 보세요. 기억에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맞습니까? 맞잖아요. 맞겠지만 틀린 말을 적어놨겠나 설마. 맞겠지? 자, 명의신탁 약정 무효. 맞아. 자, 그러면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있는 걸 대답하세요. 아시겠죠? 거기 적히는 거 말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속? 원래 소유자인 실권리자, 그죠? 원래 소유자는 갑밖에 없잖아. 갑밖에 없네, 그죠? 명의신탁자한테 기속되는 거 맞죠?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그래서 신탁부동산 어떻게 반환받느냐? 네 번째 줄이네. 말소 청구 나왔네, 그죠? 말소 요구, 말소 청구. 아니면은 진정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되겠지, 여기까지. 자, 넘어가 보세요. 자, 양가로 이번에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래. 중간생약형 명의신탁. 중간생약형 명의신탁에서 효력 보세요. 기억.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까? 그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죠. 이 중간생약형 명의신탁에서는
왜? 매도인이 이걸 알 수밖에 없거든, 약정을. 자,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속? 원소유자, 매도인에게 기속 맞잖아요. 원소유자가 매도인이잖아. 신탁자한테 기속된다고 하면 틀린 거라고, 여기서. 그죠? 자, 디귿 보세요. 매수인이 여기서 지금 매수인이 누구냐면은 신탁자잖아. 신탁자하고 매도인하고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매수인 맞죠? 그러면 신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줄에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 명의로 명의의 무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밑에 줄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에 기해 가지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겠네, 그죠?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계약 명의 신탁 위임 명의네. 효력. 잘 보세요.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 돼 있잖아요. 일단은 명의신탁 약정은 계약 명의신탁도 무효다. 두 번째 보세요. 매매 계약은 유효라고 돼 있고요. 매매 계약은 유효.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매도인이 약정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매수인. 자, 여기서 매수인은 수탁자잖아.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죠. 매수인이 어떤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어? 완전히 유효한 소유권, 완벽한 소유권 취득한다 했잖아요. 그러나 매도인이 악이라고 돼 있네. 매도인이 악이면 명의신탁, 약정, 그 다음에 등기, 물권 변동 다 무효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매도인이 선의. 자, 선의인 경우에 두 번째 줄에 신탁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된다 이 말이네. 매수 자금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오른쪽에 가보니까 제3자에 대한 처분 효력이 제3자가 따로 나와 있죠. 제3자가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등기 명의 신탁이나 이자 간인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이나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 불문하고 제3자가 뭐 한다고?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한다. 선악 불문하고 취득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횡령죄의 성립으로서 이자 간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이나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전부 다 횡령죄는 아닙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특례가 돼 있네. 이걸 물어봤네. 작년에 이걸 물어봤어요. 자,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요. 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회피의 목적으로 하지 않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에 특례가 인정되겠다 이 말이지. 박스 안에 있죠. 종중보유, 종중물권을 종중외의자 명의로 등기한다. 2번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다. 3번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물건을 등기한다 이 말이죠. 요 세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회피의 목적을 하지 않는 한이에요. 이런 단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제재 뒤에 516페이지 제재입니까? 과징금이 나오는데 과징금은 누가 부과받느냐 보니까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잖아요. 명의신탁자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자, 또 누가 부과받냐면 아까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금액, 그 다음에 채무변제 담보를 라는 뜻이 적혀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 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과징금 받습니다. 그럼 금액은 얼마냐 하니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물어봤어요. 100분의 30의 확정 금액 아닙니다. 확정 금액 아니고 100분의 30의 범위 안입니다. 부동산 가액이나 부동산 평가액 같은 말이에요. 자, 밑에 이행강제금 보세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실명 등기 해야 됩니까? 실명 등기 안 하고 1년 지났네 이 말이야. 동그라미 1번 있죠?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지났어요. 그러면 부동산 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또 이제 또 1년 지났죠? 다시 또 1년 지났다면 부동산 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되겠죠? 그 이유는 없어. 그 이후에는 규정이 없고요. 벌칙이 있습니다. 보세요. 벌칙도 같이 봤는데 자 아까 명의신탁자가 5년 2억 원의 벌칙을 받아요. 5년 2억 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 명의신탁자 오이. 그러니까 요거를 오이라고 해요. 오이. 오이를 누가 먹냐 하니까 명의신탁자가 먹어요. 오이는 누가 먹어요? 명의신탁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과징금 부과받은 사람 있죠. 과징금 부과받은 사람은 오이를 먹게 돼 있어요. 오이. 반대로 얘기하면 오이 먹은 사람은 과징금 부과받아요.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는 3년 1억 원입니까? 그럼 오이 반개네. 오이 반개. 오이 반개 누가 먹어? 수탁자가 먹어요. 수탁자.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주임법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주임법, 상임법, 경공매, 멸시정대리. 요거 각각 한 문제씩이에요. 한 문제씩. 되겠습니까? 다음 주가 더 중요하죠.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 풀어야 돼요. 끝난 게 아니라고. 문제 풀어야 되고. 어이? 자,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1번입니다. 1번.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 형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읍, 장래의 묘, 이걸 뭐라 불러? 가묘. 가묘는 분묘에 해당합니까? 안 하지. 안에 뭐가 없으니까. 또 시체? 시체는 아니고 유골 내지는 시신. 자, 니은 보니까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죠. 즉시 분묘기지권 취득합니까? 몇 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겠죠. 틀렸네. 디귿,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죠. 평장이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네. 평장, 암장 안 되죠. 네. 리얼,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아니죠. 분묘기지 플러스 수호 봉사에 필요한 주변공지까지 포함. 반드시 사선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답은 몇 번? 답은 2번. 네, 2번. 자, 2번 보세요.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중자연장지 허가입니까? 사전신고죠. 가족이랑 종중, 문중 조율하라 했잖아. 가족이랑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그 두 개는 사전신고예요. 허가 아니라고. 허가는 법인자연장지. 법인자연장지는 허가고, 그죠? 예. 개인은 사후 신고고, 개인은. 그죠? 가족이랑 종중, 문중은 사전신고고요. 그러니까 사전신고라고 해야 돼. 신고라고 하든지 뭐 사전신고라고 하든지. 일단 신고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했네. 자,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시장대행에게 신고. 이건 뭐냐면 매장 신고예요. 매장 신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 신고라고 하게 돼 있어요. 매장 신고. 이게 장사대가는 법률 적용받는 거예요, 이거는. 자,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네. 맞는 말이에요. 4번.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 관리가 수호 봉사가 계속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하겠죠? 인정이 됩니다. 5번에 가족 묘지 이 말입니까? 가족 사설 묘지 100 이하 100 맞잖아. 30, 100, 1000, 10만 이상 이렇게 외웠죠? 순서대로 개가정법. 자, 3번 장사대가는 법률입니다. 틀린 것은 1번에 개인 사설 묘지입니까? 20 아니고 30이잖아요. 개인 사설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답은 1번이네.
자, 나왔잖아요.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 등에게 매장 신고해야 됩니다. 장사돼 가는 법률에서. 자, 3번 보세요. 가정묘지가 아까 뭐라 했어요? 민법에 따라서 친족관계였던 자의 묘지를 같은 구간에 설치하는 묘지, 가정묘지입니다. 4번에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서 재단법인에 한정해서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재단법인이죠. 이거 나왔었죠. 이것도. 5번에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어떻게 하랬어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고를 하정하거나 보완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읽어봤지 아까. 지문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읽어본 거고. 자, 4번 보세요. 이제 확인 설명 서식인데 주거용 건축물이라 돼 있어요. 개업의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물어봤어요. 기본 확인이 아닌 것은. 권리관계 기본입니까? 기본이잖아. 태권도, 건 기본이잖아. 입간비, 입지 기본이죠. 비, 입간 비선호 기본이죠. 내 외부 시설물은 기본 아니잖아. 이거 뭐지? 이거 세부 자료 요구사항이잖아.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요? 치 기본이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걸 냈다는 거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냈다는 거는 맞춰달라는 얘기지 뭘. 이렇게 쉬운 걸 낸다고요. 기본이냐 세부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토지라 적혀있죠. 토지묘에다 그러면 토지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말하는 거예요. 개업의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토지입니다. 조회하셔야 돼요. 토지예요. 입지 조건 이래 나왔네. 입지 조건 이래 나왔으면 이거 기재해야 됩니까? 기재사항이 맞아요? 아니, 기본이 맞아요? 맞아요. 입지 자체가 기본 맞고 토지 같은 경우에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기재하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재사항이 맞는 걸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번에 실제 권리는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이게 세부잖아요. 토지의 기재사항이지만 세부잖아요. 그래서 얘가 답이네. 기본이 아니잖아. 거래 예정 금액 이거 기본입니까? 기본 확인사항 맞잖아. 취득시 부담할 조세도 기본이. 비선호 시설도 토지에서 기재합니까? 일단 기재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확인하고 해야 돼요. 무조건 다 기본 확인사항에 있는 거라고 되는 게 아니고 토지도 비선호 시설은 기재하죠. 기재하면서 기본이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6번 보세요.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의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벽면, 벽면의 균열 유무, 벽면 세부입니까? 벽면 세부잖아요. 승강기가 뭐예요? 승강기가 엘리베이터죠? 그럼 뭐 하자 또. 누가 뭐 승강기가 뭐 엘리베이터인지 모르나? 승강기가 뭐예요? 승강기는 내 외부 시설물이라고 해야지 무슨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뭐라고? 내 외부 시설물. 이거 세부 확인 사항 맞잖아. 그러면 주차장이 뭔데? 주차장이 와, 차 대는 거 세부지. 차 대는 것, 차 주차하는 것. 주차장이 뭐예요? 주차장이 주차장이 뭔데? 주차장이 주차장이 뭐예요? 입지라 나와야지. 입지라고. 주차장 입지 아닙니까? 도대주 교판에 할 때 그 주차장 입지. 다 남으세요 오늘. 자, 그 다음에 소방은 뭐 소방이 뭐예요? 소방이 뭔데? 소방 내부 시설물. 소화전 비상물 맞잖아. 비주거용이기 때문에 소화전 비상물 적어놨잖아 제가. 그죠? 이거 세부 맞죠? 세부 맞죠? 가스가 뭐예요? 내외부 시설물. 세부 맞죠? 얘가
제가 조금 이렇게 막 깊숙이 들어가면은 조금 헷갈려요, 약간.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본 거예요, 그 내용들을. 자, 7번 보세요.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인데 옳은 것은 1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의 기본 확인사항. 자,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의 기본 맞잖아. 그냥 권리관계는 개업의 기본 확인사항 맞죠? 실제 권리관계에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 맞잖아. 답이 1번입니까? 1번이죠. 그럼 2번은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아까 뭘 보고 조사한다 했어요? 토지용계획 확인서는 아니죠, 일단. 시군조례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시군조례. 3번에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의 세부 확인 사항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 거치. 태권도 입감비 거치 할 때 그 거래 예정 금액은 기본 확인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은 아까 뭐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이잖아. 중개 완성된 때가 아니고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요. 전부 다. 4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자, 모든 유형별 공통기재사항. 자, 맞아요. 모든 서식의 공통기재사항 맞죠?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임대차는 제외입니다. 임대차는 제외예요. 기재할 게 없잖아. 임대차는 취득이 아니니까, 취득세가 없으니까.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틀렸어요. 자, 5번에 중개보수 같으면은 법령에서 정한 요율 한도에서 기업하고 이제 서로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는데 부가가치세 있죠? 이게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제외된 거죠. 부가세 별도. 부가세가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자, 8번을 보세요.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서 기재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토지에서 기재될 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그냥 기본이냐 세부가 아니고. 자, 비선호 시설 토지에 기재합니까? 비선호. 이거 많이 나와요. 토지에 옆에 화장장이 있으면 안 돼. 비선호. 중요하기 때문에 기재해야 되지. 일조량 등 환경 조건은 기재 안 합니다. 내벽한 다 기재 안 한다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요. 관리실이 없단 말이야. 관리실이. 토지에 관리실이 없잖아. 기재 안 하죠. 공급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이건 기재해야 돼. 토지 이용계획 공급상의 제한사항 기재해야지. 자, 접근성 등 입지조건 이거 나왔잖아요. 자, 토지의 입지조건 기재하는데 구체적으로 접근성이라 돼 있잖아. 이 접근성이 뭐예요? 조건이 용이하냐 불편하냐 이거는 도로와의 관계예요. 도로와의 관계 부분이야. 그러니까 도로와의 관계 중요한 거니까 기재하잖아. 도로와의 관계는. 도로와의 관계하고 대중교통 기재하죠. 주 교판에 기재하지 않잖아요. 주 교판의 제외. 그러니까 요거는 기재한다고 봐야 돼요. 그 몇 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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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나오는 거 문제가 좀 어렵습니까? 네. 어렵다고 봐야 되지. 근데 맞출 수도 있다. 괜토로. 이상한 거 잘못된 건 이제 선택해가지고 개수만 3개 해가지고 그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맞추면 되지 뭐. 중요한 거는 맞추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맞춘지 간에. 자,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다음 주에 주임부터 나갈 거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 반드시 오세요. 토요일 날. 예? 공부를 하셔야 돼. 하루에 중개사법을 다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루에 일단은 전 범위를 다 보는 거니까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토요일 날 또 뵙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